옛날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째 비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죠. 그 집은 언제나 어둡고 싸늘한 기운을 뿜어내며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갔다가 정체 모를 공포에 사로잡혀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이후로 그곳에 다시는 발길을 옮기지 않았죠. 어느 해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대학생 친구 삼총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있게 폐가로 향했지만 이미 한낮인데도 폐가의 주변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친구는 오래된 대문을 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은 마치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발을 들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폐가는 내부가 엉망이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물건을 뒤엎어 놓은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계단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아이가 있을 리 없는 곳이었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친구들은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 문을 열고 비좁은 함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섰자 벽에는 수많은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모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죠. 여기서 나가라. 그 반복되는 문구는 점점 그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렸지만 끝까지 가보자고서로 다짐하며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수록 집은 이상한 소리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원지에 덮여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진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은 표정은 환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며 불안감이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사진 속 인물들이 이 집의 과거 주인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귀신이 되어 집을 떠도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어둠이 짙어졌고 창밖으로는 마을의 불빛마저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대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소름 끼치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동시에 그들의 귀에는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다음엔 누가 올까? 폐가를 빠져나온 이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간직한 채 다시는 그곳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가끔씩 셋은 같은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은 그 폐가에 관한 다양한 소문과 이야기들로 가득 찼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집은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로 학교 도서관에서 일했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역사가 깊고 오래된 건축물들로 유명했는데 특히 도서관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중 하나이다. 여름방학 동안 도서관은 비교적 한산했다. 시험 기간이 지나고 방학이 다가오면서 학생들도 거의 없었고 주로 연구실의 교수님들이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드물게 보였다. 내 일은 주로 서구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그것을 찾아다 주는 것이었고 가끔씩 야간 근무도 맡았다. 평소처럼 서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서가 가장 끝쪽에서 오래된 책들을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갑자기 주위가 싸늘해지면서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도서관 직원 말고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졌고 얼른 일을 끝내고 서고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 순간 발 밑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쿵쿵거리는 무겁고 일정한 걸음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계속해서 내 주위를 맴돌자 나는 불안함에 휩싸였고 도서관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서구에서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복도를 서둘러 걸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평소에는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던 복도각은 날따라 더욱 길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복도의 불빛은 한 줄기씩 꺼지기 시작했고 한 칸 한 칸 어두워져 갈 때마다 내 심장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나는 기분 나쁜 기운을 떨쳐버리려고 복도를 뛰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져만 갔다. 오한이 느껴질 만큼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고 복도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지나온 거리 역시 끝이 없었다. 결국 나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벽에 걸린 학교 옛날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지금의 도서관과는 조금 달랐던 낡은 옛 도서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진 나는 더 이상 굳어져 있을 수만은 없었고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는 뒤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투명한 존재가 내 바로 뒤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찰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곳이 아마 출구였을 것이다. 나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달렸고 신기루처럼 느껴졌던 복도가 마침내 끝났다. 문 앞에 다다르자 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나는 도서관을 나설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시는 그 복도를 혼자 걷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그 복도를 떠올리면 그때 소름 끼치는 감각이 되살아난다. 이후로 들은 소문에 의하면 과거에 그 도서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죽은 학생의 영혼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직도 그 도서관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공포가 떠오른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복도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 번째 이야기 미연은 어느 늦은 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녀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전철역으로 향했다. 그 역은 낮에도 사람이 적은 편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야말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전철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어쩌다 한두 명의 승객만 눈에 띄곤 했지만 그날은 특별히 더 정적이 감돌았다. 간혹 전동차가 지나가면서 쏠 하고 내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미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소보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조용한 플랫폼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이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열차가 곧 도착할 거라 믿으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를 돌아보니 플랫폼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길고 검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였다. 얼굴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미연은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음악에 집중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얼마 후 전동차가 도착했고 미연은 재빨리 한 칸을 선택해 탑승했다. 전동차 안은 당연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왠지 모르게 선택한 방향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문이 닫힌 후 그녀의 맞은편 창가에 그 여자가 또렷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전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연은 공포에 질린 채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전동차가 점차 속도를 내면서 여자의 모습은 창밖으로 사라져갔다. 미연은 그제서야 긴장을 풀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미스터리한 여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주변의 조용함이 오히려 더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순간 거실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미연은 얼어붙었다. 그 여자가 거실 창문 밖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두운 눈동자 가미연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미연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미연은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져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미연의 주변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여인의 자리를 응시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 밖의 여인은 미끈없이 사라져버렸고 거실에는 오직 고요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미연은 그 전철역을 다시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끔찍한 꿈에 시달렸다. 그 여인의 눈빛은 잊혀지지 않았고 그 울부짖음은 그녀의 꿈속에서 아직도 메아리쳤다. 며칠 후 미연은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전철역 부근에서 오래전 죽음을 맞이한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는 이야기 가전에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미연은 그제서야 여자의 익숙함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옛 사진 속에서 본 오래된 가족의 얼굴이었다. 그 후로도 미연은 끊임없이 공포와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 밤의 전철역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이 미연이 경험했던 기묘하고도 섬뜩한 공포 이야기였다.